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1910년도에 일제 지배를 받으면서 이 당시에 이제 뭐 친일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45년 광복, 1950년도에 6.25가 터집니다. 그 뒤는 아시다시피 휴전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사실 민주화 사회가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시기가 흐르면서 지금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발전되어 온 게 70여 년이다. 그럼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고도 성장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부유한 지금 세계의 어떤 10위권 나라가 된 건데, 근데 이 너무 단기간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이 사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을 보면 심각하잖아요. 청년들이 일을 안 하는 문제, 그리고 자영업 시장 완전히 지금 거의 폭망 수준입니다. 지금 자영업 하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의사 관련 전공의 문제들 나열하면 끝도 없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냐면 한번 구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아닌 이유를 내 개인에서의 문제로만은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부자가 되기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저성장 시대예요. 저성장. 이제 그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때랑 다릅니다. 지금 나라 자체가 성장을 안 해요. 젊은 애들이 태어나지 않고 지금 세상이 이렇다.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부자 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문직이 됐으면 여전히 지금 돈을 잘 벌고 웬만한 사람들 다 억대 연봉을 벌긴 하지만 다 어떻게 마케팅하지? 유튜브 해야 되는데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해야지? 퍼스널 브랜딩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유튜버들, 인플루언서, 이게 그래도 최근 한 10년 동안 이게 기회장이 열렸던 거고, 근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세상도 박 터져요. 그 분야별로 이제 촘촘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구독자들의 어설픈 지식으로 떠들어서 될 세상이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냉정히 짚어보면 지금 인구 구조가 이렇잖아요. 역피라미드고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되게 장수하실 겁니다. 국민연금 누가 낼 건데요? 보료 이거 누가 낼 건데요?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출산 정책을 써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결혼을 안 할 거고요. 설령 결혼하더라도 애는 점점 더 안 낳을 거다. 낳아봤자 한 명?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결국 이민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뭐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민 정책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섞이면 앞으로 어떤 그런 다문화 관련된, 인종 관련된, 계층 관련된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지만, 같은 서울이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순수 오리지널 대한민국 국민만이 있느냐 아니면 섞여 있느냐, 그게 알게 모르게 이제 학군까지 엮이면서 더 되게 촘촘해질 겁니다. 부동산은 결국은 인구 문제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워낙 장기 데이터고 이거 큰 변동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앞으로 1,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2, 30년 뒤에는 정말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통일 관련된 그런 인구적으로 확 바뀌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이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어디 경기 외곽이나 지방은 박살 날 거예요. 교통과 인프라와 어떤 문화, 일자리, 뭐 학군 이런 게 다 얽히기 시작하는 모든 걸 갖춘 그 핵심집만 굉장히 더 점점 비싸지고, 외곽, 지방 이런 데는 점점점 무너질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거 어쩌면 불가능해지는 시대도 올 것이다. 이 계층 간의 이동이 꽉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죠.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분이동이 막힌 사회에서는 결국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한번 뒤엉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지금 너무 또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 상대적으로 이제 뭐 20, 30대, 40대 요 젊은 층이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좀 더 글로벌한 시야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시야뿐만이 아니라 액션까지. 그러니까 지금 50대 이후만 돼도 쉽지 않죠. 해외여행 가는 것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지금 20, 30대, 40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려고 해야 된다. 좀 더 현실적으로, 뭐 당장 유럽 가서 벌어올 거 아니죠. 이 아시아권, 특히나 이 젊은 인구가 많은 동남아권에서는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만 한정 지을 필요 없어요. 워낙 영어들 다들 잘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언어적으로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다 번역 다 해주고 지금 뭐 유튜브든 이런 공간 임대나 에어비앤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국내 타겟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동남아나 이런 권에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시장으로 아니면 반대로 거기 가서 이민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어쨌거나 직장에 얽매인 삶은 이제는 끝났다. 프리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긱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냥 한 개인이 슈퍼 개인이 돼야 되고 거기 플러스 이런 어떤 생산수단 플랫폼들 아니면 컨텐츠가 붙어야 된다. 이 글로벌만이 지금 열어준다. 그럼 시야를 넓히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럼 그 시작이 뭐겠어요? 미국 주식에 대한 거. 일단 달러라는 어떤 통화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어떤 산업사회의 마인드로 살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마인드로 살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 직업사회에서도 의사가 지금 마지막으로 뭔가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거지. 그게 지금 이제 막 어그러지고 있잖아요. 최근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다 계급장 떼고 붙는 거예요. 의사여도 변호사여도 마케팅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퍼스널 브랜딩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라이센스만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왜? 지금 그 의사의 부모인 자식과 그냥 내가 생판 그 라이센스를 따서 개천에 용으로 뛰어드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니까. 그러니까 비극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신 한 발을 땅에 딛고 현실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보자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한 번뿐인 인생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봐야죠. 안주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 글로벌한 마인드 너무 중요하다. 대한민국 부동산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0년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1, 20년 그걸 경매를 하든 갭 투자적으로도 분양권 투자적으로도 계속해서 2, 3년 사이클로 계속 기회는 계속 있을 거예요. 일단 거기서 조금 어느 정도는 자산을 불려가시면서 계속해서 이쪽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뭔가 대한민국 사회 여기서만 하니까 뭔가 세상이 너무 비극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데 아니에요. 좀 이제 열어서 보자는 겁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를 해봐야 해외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국내 폭락이가 해외에 가서 바뀌겠어요, 마인드가? 제발 그런 거에 좀 속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걸로 돈이라도 벌고 있지. 본인 인생은 본인이 개척을 해야 됩니다. 여하튼 오늘은 너무 개인의 노력에만 빠져있지 말자. 저도 당연히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죠.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음을. 그리고 이게 뭐 지금 견디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예 판을 바꿔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 부투스쿨의 모든 구독자분들이 나날이 부자가 되시길,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시길, 그래서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 비기를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 거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부자 영상 뭐 떠돌아다니는 거 본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돈을 버는 거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린 거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되나요? 내 현실에서 출발해야 돼요. 월 얼마 벌어요? 대부분 200에서 300만 원을 법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중위소득 월 이만큼을 버는데 여기서 주거비 한 6, 70 나가고 생활비 한 100에서 150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남는 돈 별로 없다. 통장에 스쳐 지나간다 이건데,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 500 정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대다수의 현실. 이거는 여유를 갖고 살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조금 부자로 가려고 한다.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번다. 이 느낌을 받으려면 1000만 원 정도를 벌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게 연 1억 정도거든요. 부자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고요? 연 1억에 있어요. 연 1억.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 가시겠다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나열을 해봅시다. 나는 1년간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자, 기간이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사람이 목표라는 거를 만들어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목표라는 건 부자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바람이고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표로 만들어야 이루어진다. 그럼 목표가 뭔가요?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 1억 벌래. 이것도 목표 아닙니다. 언제까지 벌 건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억을 벌겠다. 자,
우리가 이 목표가 생겼습니다. 왓이 생겼어요. 왓.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 하우 나와야죠. 어떻게 할 건데? 1년 1억 어떻게 벌 건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조사를 해야죠. 시장조사. 그럼 1억이라는 돈을 누가 벌고 있느냐? 대기업 직장인, 과장에서 부장 넘어가는 어떤 뭐 은행권, 금융권, 아니면 전문직, 세일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이미 끝났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10대 분들이라면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 내가 대기업 안 다녀. 나 지금 은행권, 금융권 아니야. 전문직 아니야. 그럼 어떡할까요? 여기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나 이걸로는 1억 못 버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다른 길이 있다. 때려 죽여도 월급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해야 되냐? 팔아야 된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업인 거고, 좀 작게 얘기하면 장사인 거고. 그럼 팔 게 아주 원초적으로 뭘 팔아요? 집에 있는 안 쓰는 안 입는 옷부터 팔겠죠. 당근에다가. 그게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아니야. 그게 판매인데, 판매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건을 팔 거냐, 서비스를 팔 거냐, 이걸 정해야 돼요. 그 물건을 판다는 거는 직접 만들 거니, 없으면 떼와서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팔 거니, 아니면 서비스를 팔 거니. 그럼 서비스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서비스로 우리 목표가 뭐라고요? 1년 동안 1억이에요. 그럼 자 쪼개야 돼요. 어떻게 쪼갤 건데? 1억짜리 서비스를 한 명에게 판다. 1억짜리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이 부동산 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1억짜리 서비스들이 있어요. 어떤 건물을 신축해준다, 리모델링 해준다. 그런 컨설팅 피가 이 시장에서 1억이 넘어요. 왜? 그 돈을 왜 내요? 1억 내는데 그 이상의 가치를 벌게 해주면 사람들은 기꺼이 낸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쪼개요. 1000만원짜리 서비스를 10명에게 팔면 돼요. 아니면 100만원짜리 서비스를 100명에게 팔겠다. 아니면 더 쪼개. 10만원짜리를 1000명에게 팔겠다. 만원짜리 서비스를 10,000명에게 팔겠다. 그 10,000명에게 파는 거 쉽지 않겠죠. 1억짜리 파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1억을 버는 구간은 이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 1억을 1년 안에 벌어야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벌지? 판매를 해야 되는구나. 그 판매는 물건과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로 간다. 그럼 그 서비스로 팔려면 이렇게 온 사람과 그냥 부자 되고 싶다, 이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원짜리 서비스를 뭘 만들 수 있지? 이거 한 번에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럼 100만원짜리 서비스를 일단 10명에게 팔아봐야겠다. 거기서 시작이라고요. 그럼 그 서비스를 어떤 걸 만들 것인가?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또 자본주의의 하나의 축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다른 축이 또 있어요. 이게 1번 축이고요. 여기 2번 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가 버는 거예요? 이건 내가 버는 거잖아. 여기에만 너무 꽂혀 있는 것도 자본주의를 놓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주의. 자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말고 내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를 어느 정도 눈을 떴으면 그 다음에 일로 넘어와야 된다고. 100만 원이 있어. 내가 10% 수익률 냈어요. 10만 원. 10% 정도 수익률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낼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10% 수익률 내면 1년에 100만 원. 그 다음 1억이야. 10%. 1000. 좀 의미가 있어지죠. 그 다음 10억. 10%? 1억. 여기서 우리가 또 통찰을 얻어야 되는데, 100만 원 정도를 금융상품에 굴려서 10% 냈을 때 10만 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시드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건 이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별짓거리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크게 상승해도 크게 하락해도 이 정도 시드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일단 1000 이상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 굴리면 100만 원인 거죠. 그걸 만약 1억까지 만들어서 10% 내면 1000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자본의 크기를 탄탄하게 쌓아가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설프게 트레이딩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실한 길이에요. 이게 시드가 커질수록 수익률 그렇게 많이 안 내도 이게 유의미하게 쌓인다니까. 아무 일하지 않아도. 그럼 부자가 되는 기본 구조가 뭐냐면, 여기서 깔짝깔짝 될 게 아니고 이거를 늘려가는 구간까지는 이 작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자가 돼야 된다고. 생산자가 돼야 된다고. 직장에서 답이 없다고. 아까 전문직, 대기업, 금융권 얘기했잖아.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거기만 머물지 말고 이미 고소득자면은 유리한 거야. 거기서 내가 이 판매까지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이 돈의 단계까지 끌고 올 수 있으면, 그럼 더 빨라지겠지. 이거를 정말 머릿속에 하나하나 각인을 시키셔야 된다.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실 거고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달라 보이는데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늙어요. 체력
체력과 열정이 유한해요. 일로 옮겨와야 돼. 근데 이것도 단순히 부자 되려면 투자해야죠 가 아니라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가 다르다. 이 시드를 계속 어떻게든 탄탄히 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자본일 때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90% 이상이 마인드예요. 멘탈이에요. 그걸 했을 때 내가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흔들리는지 나를 이렇게 객관화해서 잘 볼 수 있어야지. 그 훈련을 스스로 느끼면서 계속 가져야 된다. 언제? 시드가 비교적 작을 때. 그래서 한 번에 이 궤도만 오르면 돼요. 한 번만. 요 한 번의 궤도만 올라가면 가난해지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10억 자산 굴려 지금? 10%면 1억인데?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누구는 뼈 빠지게 9 to 6로 1년 내내 일해도 1억을 못 버는데 누구는 그냥 컨트롤만 잘해도 이걸 간다. 얘와 얘가 만나면 부담이 더 덜해지겠죠. 판매해야 되는 인원이 더 줄어들 것이고 내야 되는 수익률도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 요 구조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인간은 또 있죠. 이 영상을 계속해서 두고두고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트스쿨의 모든 구독자분들이 연 1억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축을 갖고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 실존 인물입니다. 지금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인데 직장인이었어요. 94인가? 93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까 깨달음이 오죠. 무슨 깨달음? 월급으로 부자 못 되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곳까지 나를 인도해주지 않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죠. 방향을 바꾼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희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면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업을 시도를 하죠. 부업이라는 이 워딩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새로운 소득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월급 이외의 소득을 만드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시도는 뭐였냐면 쉐어하우스였어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만 잘 따라오셔도 정말 트이시는 게 다를 거예요. 쉐어하우스를 이제 합니다. 그럼 쉐어하우스 관련 어떤 강의를 들었겠죠. 또 책도 몇 권 사봤겠죠. 뭐 유튜브 영상도 봤겠고 오프 모임에 나갔을 것이고 나보다 먼저 앞에 길을 간 사람에게 어떤 노하우들을 배웠겠죠. 물품은 뭘로 해라, 어디서 사라, 당근에서 뭘 어떻게 구하고 이케아 가서 뭐 어떻게 사고 입지는 뭐가 좋고 어떤 식으로 신규 고객을 받고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건데 이걸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 임대인 건데 계속 그쪽으로 파다 보니 이게 더 수익이 좋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 결국 그거를 얼마나 쪼개서 파느냐가 관건인데 한 달씩 쪼개서 파느냐 하루 단위로 쪼개 파느냐 하면 하루 단위로 쪼개 파는 게 돈을 더 벌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어떤 불법적인 요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또 전환을 해서 33M2라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피봇을 해나갑니다. 근데 인간이란 결국 수익에 대한 갈증을 더 느끼기 마련이고 하다 보니 이 상방이 좀 뚫린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를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스마트 스토어, 뭐 구매 대행. 그 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아마존도 있고 뭐 쿠팡도 있고. 친구가 택한 건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이거를 해외도 중국 쪽에 좀 더 주력을 해서 이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수많은 강의를 들으러 다녔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돈이 아깝다는 강의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혜자스러운 강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어찌됐건 그 하나하나 강의마다 분명히 얻는 건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시도하고 인풋을 갈아넣고 하다 보니 이 수익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얘는 비교적 조금 안정적인 수익, 얘는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하지만 상방이 열리니까 그 묘한 어떤 도박 같은 맛이 있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을 고용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어떤 본질에는 내가 집중하고 나머지 계속해서 어떤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나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직원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던 사람이 월급을 주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직원을 한 2, 3인 이제 고용을 해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월급을 내가 받다가 주기 시작한다는 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월 순익 기준으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불과 반년이 안 되는 시간에. 그 반년 동안의 삶이 어땠겠어요? 정말 잠자는 시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다 갈아 넣은 거지.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사업으로 돈을 벌어? 특히나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 여정을 어떻게 해요? 이 자체를 다 컨트롤
컨텐츠화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만의 컨텐츠잖아. 본인만의 스토리잖아. 찐 이야기잖아. 이제 그간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또 어떤 시행착오들 그걸 활용해서 본인만의 강의 상품도 만듭니다. 여기서 깨달음이 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조합이다.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월급을 받던 한 직장인이 1인 기업가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스스로가 하나의 사업체인 거죠. 스스로가 기업인 거죠. 이 툴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와의 어떤 접점, 나와 맞느냐, 내가 타고난 기질, 성향, 내 어떤 능력과 자질과 맞느냐, 그거는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쉐어하우스를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뭘 하기 시작해요? 사진이라는 걸 찍어보고 글이라는 걸 쓰죠. 그리고 다른 상품은 어떻게 팔리고 있지? 내 경쟁 상대와 비교를 시작하죠. 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쟤는 가격이 얼마지? 그럼 나는 가격을 얼마나 측정해야 될까? 나는 저거보다 어떤 게 난데? 어떤 게 떨어지니까 내 합리적인 판매가는 얼마일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글을 쓸까? 사진을 찍을까? 이렇게 완전 사고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는 특수 직종이 아닌 이상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안 갖는다고요. 완전히 바뀌는 거야. DNA나 두뇌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바라보던 삶에서 이거를 시도하는 삶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지난 영상, 우리 찍었던 지난 영상 있죠. 거기서는 이제 시드머니와 어떤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다른 축, 어떤 소득과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이익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여정을 통해서 불과 1년 전에, 1년도 안 됐지, 200-300 봤던 게 지금 월 2-3천을 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친구가 뭔가 강의에만 맞들리면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이 본업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내가 이거를 파는 거 오케이. 요즘 시대에 너무 좋지. 다만 그 본업이 흔들리면 내가 이걸로 돈을 버는 능력이 없는데 그걸 판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계속해서 이걸 더 갉아 닦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한 번의 벽이 옵니다. 이거를 확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피봇할 것이냐 그 지점을 고민하는 순간이 또 오거든요. 그리고 절대 여기서 또 너무 맞들리면 안 되거든요. 어떤 맛? 매출이란 부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를 쓰고 해도 안 팔릴 때가 있고 장이 좋거나 트렌드가 맞으면 그 시장 흐름과 맞으면 별거 안 했는데도 갑자기 쫙 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한 게 이 어떤 매출을, 이 소득을, 이 영업이익을 자산으로 옮겨야 된다. 자산. 명심해야 된다. 자산화 시키지 않은 소득은 다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잘 새겨들어서 최근에 부동산 경매로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역발상으로 약간 대형 물건에 접근을 해서 하락장인 지역에서 지금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매일같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기다림이 필요해서 해놓고 열심히 이걸 하다 보면 또 시간이 흘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소득세율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6에서 45%를 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왜냐면 법인은 지금 이게 9에서 19%니까. 그리고 이거 19%도 2억이 넘어가야 내는 돈이에요. 그럼 그 전까진 9%야. 그럼 거의 지금 이게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세법적인 개념. 그러면서 아까 부동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는 어마어마한 세법적인 혜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은 무려 비과세예요. 비과세.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네가 2년 동안 번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이건 이제 거주 요건도 필요 없어요. 강남 3구 용산 제외하면 그냥 갭 투자를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이 좀 많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스타트는 새로운 소득원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글쓰기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장 경쟁 상대를 보는 거, 어떻게 하면 판매를 할까, 인간 심리가 어떨까, 그런 거를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건 고스란히 다른 툴에서 또 써먹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여기까지 과정만 가도 한 개인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뚝 쓰는 거, 그거는 충분히 된다. 엄청 조직 확장의 길로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